손흥민이 빠진 우리 토트넘은 솔직히 말해서 강등권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빠지자 드러난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며 이제 토트넘과 이별 수순을 밟고 있는 손흥민을 향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팰리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는 분노 어린 발언을 쏟아냈으며 특히 손흥민을 언급한 그의 발언이 영국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그야말로 처참한 경기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축구 레전드 티에리 앙리 또한 손흥민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토트넘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 호스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의 공백이 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비록 토트넘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슈팅수를 비롯한 주요 지표에서 팰리스에 뒤처졌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그의 정확한 슈팅력과 강력한 득점력 덕분에 상대팀은 손흥민에게 두세 명의 수비를 집중시키며 다른 팀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슈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빠진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진은 그가 받았던 압박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손흥민이 팀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팰리스의 카마다는 후반전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단 2분간 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일본 팬들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카마다는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로 일본 축구의 자부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부재와 카마다의 늦은 출전이 주는 의미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나 손흥민과 카마다의 팀 내 존재감은 180도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손흥민은 어느 팀에 합류하든 그 팀을 단숨에 우승 경쟁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반면 카마다는 이번 시즌 큰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 참여도 부족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탁월한 손흥민과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 상태와 이번 경기에 그를 결장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 손흥민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그를 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팰리스와의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 했고 팀을 위해 경기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이 완전히 부상에서 회복하길 바랬고 안타깝게도 그의 부재를 우리 팀의 공격진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손흥민의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일반 선수들에 비해 그의 몸 관리에 대한 태도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늦지 않게 그라운드에 복귀할 것이며 그의 선수 생명을 위해 최대한 무리를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와 같은 말을 했고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을 언급하며 팀 동료들에게 분노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빠진 후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태도와 투지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득점과 기분 좋은 승리 이후 알크마르와의 경기와 이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그의 부재는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존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최고의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 그라운드에서 굳은 일까지 맡아하며 개개인의 선수들의 멘탈까지 챙겼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흥민을 위해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그의 부재를 잊고 그동안 손흥민이 보여주었던 경기력과 마음가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진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손흥민이 보여주었던 미친 듯한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모습은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자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력을 고려해보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탈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 쉽게 상상이 갑니다. 손흥민이 떠난다면 우리 토트넘은 순식간에 강등권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이 우리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와 그가 보여준 실력, 에너지는 당연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듯이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없으면 우리 팀원들은 목적을 잊고 각자 자신의 플레이에만 몰두하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선수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는 개인 커리어를 위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플레이를 했고 손흥민이 출전할 때도 그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트넘을 위해 헌신했던 손흥민이 토트넘과 이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빅클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응원해줘야 할 존재라는 점입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강등권으로 추락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말처럼 손흥민의 부재와 카마다의 늦은 출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매체들이 손흥민과 카마다를 비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미토마 또한 손흥민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룩한 업적을 일본 선수들이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카리오가 언급한 이기적인 선수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메디슨과 클루셉스키라고 확신합니다. 평소 이 둘은 손흥민과 함께 뛸 때에도 매우 탐욕스러운 플레이를 보였고 손흥민에게 패스하기보다는 자신이 슈팅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부상으로 손흥민이 이탈하자 이들의 플레이는 더욱 이기적으로 변했고 이 둘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카리오의 인터뷰를 참고해보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당연히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 나오는 순간 맨시티를 비롯한 빅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나설 거야. 최근 바르셀로나도 손흥민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슬프게도 최근 경기를 생각해보면 비카리오의 말처럼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으로 추락할 게 분명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손흥민을 잡으려고만 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나. 만약 그런 행동으로 손흥민을 잃게 된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매우 처참할 거야. 그리고 최근 매체를 보면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싶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그래서 맨시티는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 만약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 홀란드와 손흥민이 각각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맞붙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손흥민이 팀의 패스 지원을 받는 곳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돼.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